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벤처와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기업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또 전망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은 좋은 그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됐다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사우디 1.6억 정도의 공동 펀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우디가 1억 6천만 달러, 하나로 2,084억 원 정도가 되죠. 그 공동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는 지난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사우디 투자 협력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사우디 현지에서 이영 장관과 요세프 알 베네안 사우디 중소기업은행 이사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펀드는 사우디 벤처투자나 사우디 국부펀드 등이 이미 출자자로 조성을 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모태펀드 운영사인 한국벤처투자회사가 추가로 출자해서 1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양국은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벤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펀드로 좀 활용하겠다고 하고 1,000만 달러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그 제2중동 신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영 장관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투자도 하고 중동 신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의 우리 한국 사랑이 상당히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우디에 우리 게임 업계에도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활발하다고 하죠. 네, 컨텐츠의 투자도 굉장히 많고요. 게임이라든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알아볼 텐데 미국 관련한 소식이네요. 네. 근데 미국계 그 벤처 캐피털인데 한국인이 하고 계십니다. 김한준 대표님이 하시는 알토스 벤처스가 한국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 요번에 벌써 6번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현재까지 최대 규모인 5억 달러, 그러니까 6,457억 원 이상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서울경제 11일자에 인용된 뉴스인데요. 사실 현지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관심과 주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금리와 정부 예산 감소로 자금난을 겪는 국내 벤처 스타트업에 큰 지원군이 될 것으로 그 예상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투자가 다 말랐는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돈이 좀 말랐다고 가뭄이라고 좀들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단비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토스 벤처스 하면 벌써 이제 쿠팡이나 크래프톤에 투자를 해서 유니콘을 여럿 발굴해온 우리나라의 유력 VC이고, 그 주로 투자자 모집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실리콘밸리 투자가 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토스 코리아 오퍼튜니티 펀드라고 해서 한국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계속 결성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이제 벌써 6호가 되고 요 펀드 이름을 축약을 해서 KOF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KOF 펀드는 6호가 1차 조성은 완료를 했고, 국내 투자자들이라든가 자금 모집을 좀 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5억 달러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토스 벤처스는 KOF 펀드를 2014년서부터 결성한 이후에 2, 3년에 한 번씩 신규 펀드를 결성해왔고, 누적 결성액은 10년 동안 벌써 15억 달러, 약 2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6호 펀드 출자자 대부분은 해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나 이번에 더 유명한 것은 미군의 명문 사립대학의 기금이 대규모로 베팅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라든가 노스웨스턴대, 듀크대 등 대학 기금들이 출자를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가 해외 국구 펀드들도 주요 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그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KOF 6호 펀드가 유망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알아볼 텐데 이 소식으로 지난주에 막 떠들썩했습니다. 그렇죠. 최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울트먼이 방한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그 할리우드 스타나 뭐 한류 스타 이상으로 예. 관심과 열광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지난 9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방한한 샘 울트먼은 그 행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그 몰려들어가지고 성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지난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9일에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과 소프트뱅크 벤처스 아시아 주최 대담에서는 1,000여 명의 관중들이 몰렸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울트먼 CEO를 만나기 위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창업가는 물론 벤처 캐피탈들이 업계가 총출동이 됐었던 아주 예. 성황리에 그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먼저 이제 샘 울트먼은 어떤 사람인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198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38세.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8살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 과학과를 전공을 했는데요. 2005년에 중퇴한 이후에 그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회사인 루프트를 공동 설립을 했으며 이 루프트는 2012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엑시트를 한 거죠. 예. 그리고 2011년에는 스타트업 그 엑셀러레이터인데요. Y 컴비네이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 그 엑셀러레이터의 파트타임 파트너로 합류를 하고 2014년도에는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그 엔젤 투자자로는 그 에어비앤비, 뭐 레딧, 핀터레스트, 우리가 지금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이런 곳에 그 초기 스타트업 펀딩을 참여하여서 막대한 수익을 그러니까 벌어들인 것으로 유명하고요. 2015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의 최고의 투자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오픈 AI는 2015년 12월부터 사실 창업을 해서 뭐 GPT-4,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선보이면서 해당 산업에 막대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방한한 기간 동안 그 울트먼 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IT 관계자,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업계 대담에서는 챗 GPT에 대한 기술적인 궁금증뿐만 아니라 AI로 인한 발생한 사회라든가 경제, 문화 파급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그 울트먼이 한국에 남긴 메시지를 좀 요약하면 3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늘려야 한다라고 좀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활동 규제를 없애서 그 AI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또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샘 울트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기업의 AI 칩이라든가 딥테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었고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당 분야 기업들과의 협력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샘 울트먼 같은 경우는 홍채인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의 공동 설립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2020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디지털 화폐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암호화폐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관계자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오픈 AI는요, 투자자 이익에는 제한을 둔 하이브리드 구조의 기업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먼 CEO는 오픈 AI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실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울트먼 같은 경우는 IT 외에도 에너지나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정치 운동인 유나이티드 슬레이트라는 그 운동도 주도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트렌드 세터가 사실 우리나라에 오니까 많이 열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이런 트렌드 세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 이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어떤 강소기업을 만날 건지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요즘에는 그 비건 소비 트렌드가 정말 또 네. 열풍입니다.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데에서도 뭐 개념 소비, 윤리 소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소비자들 중심으로 트렌드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여기에 좀 호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스킨케어 분야에서 비건으로 그 문화와 그 비건 문화를 그 선도하고 기술로 승부를 거는 기업입니다. 이름이 조금 독특합니다. 꼬르메꾸시 주식회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프라임 히든 챔피언은 기술력과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존을 넘어서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코너로 마련이 됐는데요. 오늘의 히든 챔피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꼬르메꾸시의 송한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이 꼬르메꾸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데 생소한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회사인지 회사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방금 여쭤보신 꼬르메꾸시 같은 경우는 핀란드어입니다. 예. 핀란드어로 3을 뜻하는 꼬르메, 그 다음에 6을 뜻하는 꾸시 이렇게 예. 합쳐서 꼬르메꾸시라고 지었는데요. 그럼 저- 3과 6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브랜드를 런칭할 때 친구 한 명과 제 동생 그 총 3명에서 브랜드를 창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3명에서 창업을 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3, 그리고 6은 저희가 6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네.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3명에서 6층에서 시작한 스토리,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꼬르메꾸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핀란드어로 꼬르메꾸시, 3과 6을 뜻하는 네. 의미를 담고 있네요. 자, 회사 이름이 꼬르메꾸시고 제품의 이름이 피부피움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보아 하니 화장품 관련 업체인 것 같은데 회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건강한 멋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부이고요. 저희는 2018년 8월에 런칭을 해서 예. 처음에 저희 브랜드가 런칭을 할 때는 앰플을 섞어 사용하는 샴푸와 바디워시, 맞춤형 제품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저희가 좋은 기회로 이탈리아 A 디자인 어워드라든지 미국 C2A 그리고 일본 탑 어워드 디자인에서 수상을 하면서 예. 국제적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이름을 조금 알린 편입니다. 예. 현재는 저희가 샴푸랑 바디워시뿐만 아니라 바디로션, 입욕제, 그리고 이번에는 홈 프레그런스 라인까지 확장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자인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패키지가 독특해서 패키지로 관련한 디자인상을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저희가 나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샴푸에 맞춤형 앰플 2개를 섞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 보니까 저희가 그 도시락, 옛날에 학교에서 들고 다니던 도시락 통처럼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예.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전체적인 패키지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기는 저희가 좀 자연의 느낌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예. 안에 꽃잎이라든지 아니면 식물로 저희가 이렇게 꾸몄는데 실제로 네. 방금 꽃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건 저희가 사진 컨셉용으로 한 거고. 컨셉용으로 담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실제 패키지 모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샴푸에 저렇게 앰플에 기능성, 효능이 있는 원료를 넣어가지고 네.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앰플 2가지를 섞어서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샴푸랑 바디워시를 만들었었습니다. 예, 애초에 앰플을 섞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본인에게 맞는 앰플을 기존의 샴푸와 기존의 이제 스킨케어에 저렇게 지금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렇게 사실은 저가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피부라든지 아니면 뭐 트러블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슈퍼에 가면 뭐 탈모 샴푸만 있다든지 비듬 샴푸만 있는데 2가지 고민이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모랑 둘 다 가지신 분들은 뭐 탈모 앰플이랑 뭐 비듬 앰플을 같이 넣어가지고 2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샴푸를 제작을 해서 네. 좀 맞춤형 커스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상당히 독특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도 수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패키지에도 눈길이 가는데 네. 패키지도 상당히 독특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서 우리 이제 김양미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비건 스킨케어가 상당히 이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를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창업 동기가 또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2014년도에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어요. 예, 중국어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중국에 교환학생을 가면서 또 좋은 기회로 좀
그 중국이랑 홍콩에 남아서 제가 신발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중국 그런 환경 특수한 그런 좀 오염 때문에 제가 탈모랑 아토피가 너무 심하게 생긴 거예요. 예. 피부 트러블이 생기신 거군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로 귀국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스스로 뭔가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 몸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네. 식물이라든지 그런 천연 소재를 공부를 하다가 괜찮은 제품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덩달아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예, 신발 디자인을 꿈꿨다가 갑자기 화장품 디자인으로 네,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자, 브랜드 콘셉트와 지향점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그 비건 뷰티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비건 브랜드 하면 다 스킨케어, 그러니까 뷰티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스킨케어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건강한 멋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저희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인 시간인 수면이라든지 휴식, 그 다음에 목욕과 같은 시간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너네가 얘기를 하는 자연 테라피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요.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사실 자연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땅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요법을 자연 테라피라고 합니다. 네. 자연 테라피에는 크게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활용한 거는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네.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한 예를 들면 뭐 해수라든지 아니면 해염 아니면 해초류를 활용한 그런 치료 요법을 우리가 흔히 하는 바다 소금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뭐 거예요? 사해 소금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활용한 테라피를 탈라소 테라피라고 해요. 예. 네, 둘 다 전통 요법인데 저희 이번에 피부 같은 경우는 아로마랑 그다음에 탈라소 테라피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서 제품에 녹였습니다. 예. 그러면 제품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스킨케어하고 샴푸는 봤고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샴푸랑 바디워시 뿐만 아니라 바디 로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가장 개인적인 시간인 목욕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입욕제로 입욕제. 베스솔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지난달에 신제품으로 나온 것 중에는 홈 프레그런스 라인인 스톤 디퓨저가 있습니다. 예. 스톤 디퓨저라고 하면은 돌에서 향기가 나게끔 하는 디퓨저 역할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향이 나는 아로마 원료를 저희가 유리병에다가 담아놓고 예. 돌에다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뿌려가지고 향을 즐기면서 치유하는 네. 그런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저기 책상 위에 보이는 저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보여지고 있는 사진은 굉장히 좀 운이 좋게도 저 돌 모양 네. 저게 바로 디퓨저군요. 네, 예. 맞습니다. 저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이번 하반기에 이영애 배우님이 출연하시는 마에스트라에 네. 저희가 어떻게 협찬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 저희 지금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네.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나왔는데 주요 서비스, 제품 말고도 다른 서비스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 테라피를 통한 건강한 멋을 추구를 하는 게 저희 브랜드의 핵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강한 멋을 원하시는 소비자분들이나 기업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는 뭐 B2C랑 B2B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B2C로는 당연하게 저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B2B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호텔 어메니티 예. 쪽에 저희가 친환경이라든지 비건의 가치를 살려서 어메니티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기업들의 굿즈라든지 아니면 판촉물, 그 다음에 함께 저희가 협력해서 제작하는 콜라보 제품을 예. 통해서 다른 타사 파트너사들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기획이랑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하셨을까요? 이제 네. 그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다양하게 활동 범위를 넓히셨네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같이 협력한 업체는 BMW입니다. 네, se계적인 수입차 브랜드 아, BMW랑요. 예. 그 이번에 BMW에서 i7이라고 네. 전기차를 런칭을 했어요. 예. 근데 전기차라는 게 친환경 수요에 맞춰서 나온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프로젝트의 가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많이 기획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때 저희랑 어떻게 또 좋은 기회로 협력하게 되어가지고 네. 저희가 BMW사의 그 i7 출시를 맞춰서 같이 굿즈를 기획하고 개발하게 네.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렇게 패키지로 해서 친환경 브랜드의 이제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 두 분에서 2박 3일 여행 갈 때 들고 갈 수 있는 여행 키트인데요. 아,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샴푸랑 바디워시, 바디로션. 저기 지금 보시는 그 색이 보통 지금 아이보리 베이지잖아요. 예, 예. 저 용기도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밀 껍질을 재생 가공해서 플라스틱이랑 같이 혼합해서 만든 네. 친환경 용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감소량을 줄인 용기에 유기농, 로즈마리가 들어간 제품이고요. 또 옆에 그 케이스에 붙어 있는 거는 생분해성 종이에 담은 치약이랑 네. 그다음에 앞에 저기 놓여져 있는 두 가지도 이 칫솔입니다. 네, 저거- 용기까지도 다 친환경으로 제작을 하셨네요.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그 피부의 제품 라인과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기존에 저희가 잘 팔리던 거는 탈모 샴푸였어요. 예. 네, 되게 신기하게도 저희가 사실 타겟으로 한 거는 브랜드 이미지나 디자인을 보실 수도 있는 것처럼 좀 30대 분들을 타겟으로 나왔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탈모의 효능이 좋다는 좀 얘기가 있어서 네. 그 5, 60대, 70대 할머니들까지 전화 주문으로 오실 정도로 그 샴푸가 좀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가장 잘 팔리는 거는 새로 나온 홈 프레그런스 라인의 스톤 디퓨저입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가 본 스톤 디퓨저, 네. 그게 요즘에 또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자, 앞서서 김영미 대표님이 비건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비건 화장품의 시장이 어떤지 현황이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뭐 확산과 다변화를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네, 비건 뷰티 하면 엄밀히 말하면 비동물 실험, 그 화장품,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물을 또 재료로 쓰지 않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료 성분뿐만 아니라 리사이클이라든가 동물 보호 그리고 환경 보존 등 그러니까 지구와 상생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비건 인증원에 따르면 국내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3년 기준은 1,6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까지 5,7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 오는 2025년에는 1조 원 가까이로 육박할 것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비건 인구는 2018년 150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을 웃도는 수준으로 4년 만에 비건 문화를 추구하는 인구가 100만 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치관이나 신념을 토대로 해서 윤리적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 지향하는 MZ 세대들이 이제 비건 뷰티 제품을 각광하면서 향후 이제 비건 뷰티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상품이라든가 그리고 이 비건 분야가 친환경 ESG 운동과 함께 해서 확산을 좀 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송 대표님께서도 이제 비건 뷰티 시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더욱 잘 느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 기업들이, 그러니까 업계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이런 시장을 계속 확산되어 가는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양쪽에서 비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순히 소비자분들이 비건 컨셉의 화장품을 좀 쉽게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단순히 비건 컨셉의 화장품입니다, 뭐 비건 컨셉의 제품입니다 쉽게 판매를 하실 게 아니라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뭔지, 이 제품이 확실히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어떠한 공정이나 과정을 통해서 제조가 되고 안전하고 안정한지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책임감 있는 제조를 통해서 브랜드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희도 너무 친환경이라든지 비건에 치우치기보다는 정말 좋은 제품과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신경을 더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책임감을 가지고 화장품의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최근에 송하나 대표님이 몰두하는 프로젝트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비건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ESG 경영인데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매출의 규모만 가지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매출의 규모보다도 ESG 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예. 조금 더 그 기준을 조금 더 강하게 두고 있는 편인데 예, 최근엔 필수가 됐습니다. 네, 예. 그 저희는 그 ESG 중에서도 친환경에서 저희가 다른 파트너사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서비스 중에 호텔 같은 경우는 호텔 법률이 그 일회용 어메니티를 무상 제공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면서 벽에 거는 다회용 어메니티로 저희가 바뀌게 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친환경 용기라든지 아니면 안에 사용하는 원료도 업사이클링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면서 그 호텔들의 가치 중에 친환경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랑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더 몰두를 하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뭐 BMW처럼 같이 굿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판촉물이나 그 제품을 같이 기획을 하고 도와드리면서 상대 회사들의 그 ESG에서 이 부분에 가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획하는데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콜라보 하실 때 그런 대기업들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고 직접 설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좀 인식들이 많이 좀 바뀌셨던가요? 예.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예. 그 우선은 일반적으로 뭔가 낭비된다든지 소비가 그냥 소비되고 버리기 쉬운 제품은 우선은 전부 다 배제하고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원가라든지 가격적인 부분만 확인하고 구매를 하셨던 경우가 허다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진짜 피부에 좋은지 안전한지 식물성 유래인지 친환경적인지 이걸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를 하시는 편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상당히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꼬르메꾸시의 앞으로의 비전과 장단기 경영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꼬르메꾸시 피부의 비전은 건강한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건강한 멋 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대표 네.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자 조금 더 추상적일 수 있지만 저희의 목표입니다.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 년까지 어떻게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목표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저희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5년까지는 네, 국내에서 사실은 글로벌 호텔은 저희 그 한국에서 어메니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내 리조트나 호텔 그 150곳 중에 예. 3분의 1인 저희가 50군데 저희 어메니티를 납품하는 것을 저희가 2025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매출은 지금 창업한 지가 한 6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매출 목표도 좀 잡고 계실까요? 네, 매출 목표는 당연히 뭐 상대적이겠지만 네. 저희가 어메니티로만 저희가 2025년까지 50억을 네. 저희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은 중국어 전공하셨으니까 네. 예, 중국 쪽 진출도 좀 염두에 두실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쪽에서도 오퍼가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그 중국 쪽 시장은 저희 옛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은 유럽이랑 일본 쪽이랑 저희가 예. 지금 친환경 제품으로 지금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유럽과 일본 시장 먼저 네. 진출을 준비 중이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미 샘플링이라든지 뭐 단가 견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판매를 할 건지 유통처까지 확보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예. 지금은 그 유럽 그 CPMP 인증 마지막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아마 9월 정도에는 저희가 유럽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머지 않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해외로 진출하는 꼬르메꽃이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도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 꼬르메꽃이의 송하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